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시험 공부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나요? 드디어 다음 주가 우리가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많이 못했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거고 저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 때 많은 걸 제가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면만큼이나 여러분들께 이러한 지식들이 과학의 내용들이 잘 전달됐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그런 과학적 개념들을 하나하나 듣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시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힌트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짚고 넘어가 보면서 힌트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과학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주관식은 없습니다. 객관식 24문제이고요. 과학 1에서 12문제, 과학 2에서 12문제 이렇게 해서 총 24문제가 되어 있고요. 배점은 100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를 먼저 한번 잠깐 같이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먼저 프린트 다들 준비되셨나요? 프린트 준비하시면서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 그러면 우리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이란 단어부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결국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아는 거였어요. 자, 우리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던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 이온이라고 했죠.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때 어떤 전하를 띠느냐에 따라서 이온의 종류가 다양했어요. 즉, 모든 입자가 똑같은 전하를 띠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양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으로 나뉘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며 우리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총 전하량과 원자의 전하량 중에서 원자의 전하량이 더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컸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했던 거는요. 원자 핵의 전하량을 변하는 값이 아니었고요. 전자의 이동으로써 전자의 총 전하량만 바뀌는 거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 이온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소기호 이온이 나타나는 것과 전하 표시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온이 결국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 실험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 마무리 안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다른 거 풀어보지 마시고 이 개념 마무리 안에서 제가 용어 좀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를 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온의 존재 확인하려면, 진짜 그 수용액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이온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봤었죠. 그쵸? 자, 우리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서로 반응을 해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 각각의 특정 이온들끼리만 반응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라고 했고, 각각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반응을 해서 앙금을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었죠. 자,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앙금 생성 반응들은 필수로 알아두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요, PPT를 이용을 해서 요러한 이온들이 만나면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했죠. 요거 같이 잠깐만 한 번 더 보면요. 어디 보자.
자, 요 PPT였죠,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앙금 생성 반응들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어떠한 앙금을 만드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꼭 다 외워두시라고 수업 시간에 언급한 기억이 있어요. 자, 혹시 그때 기억이 안 나거나 적어두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빨리 이 영상 잠시 멈춰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온들 자, 우리 은이온은 특정 염화이온이라는 아이만 만나야지만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의 앙금을 만들고요. 칼슘이라고 하는 이온은 탄산이라는 이온과만 만나야지 앙금을 만들고요. 자, 바륨은 황산이온, 납은 아이오디나이온, 구리는 황화이온과 만나야지만 앙금을 생성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앙금. 자, 앙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이온이 특정 이온이랑만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형성하는 것이 앙금 생성 반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났다 하면은 아무런 앙금 만들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은이온과 탄산이온 만든다고 해서 탄산은 이런 앙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요 은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아이와만 반응을 한다. 물론 은이온이요 염화랑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이온은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온들과도 반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요 표에 나와 있는 것만 외워도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요 표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외워두시고 요 표에 나와 있는 것끼리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이온과 황산이온은 반응하지 않아요. 은이온과 아이오딘화 반응하지 않고요. 은이온과 황화이온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 짝지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이 있다고 했어요. 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온, 마지막으로 질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온을 만나더라도 앙금을 잘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이라고 했어요. 요 네 가지 이온들은 애초에 앙금을 만들 수 없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조금 더 문제 푸실 때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요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념 마무리 안에서 문제 출제했으니까요. 개념 마무리 요 5문제밖에 안 되네. 요거 한번 쑥 풀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번째는 태양계의 첫 번째 단원이었던 지구와 달은 대체 얼마나 큰 걸까? 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었죠. 자, 이때 중요했던 거는요, 지구가 얼마나 크냐라고 계산 문제는 제가 되도록 출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에라토스테네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해봐라, 계산해라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했던 거는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방법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지름보다 에라토스테네스의 반지름이 더 크게 나왔던 이유 계산했던 방법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조금 더 크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한 이유 알아두시고 이 다른 측정 방법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개념 마무리 안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한번 쫙 보시고 이 단어에 중요했던 거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측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근데 실제 지구가 요 에라토스테네스 측정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유, 오차가 생겼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 마무리 안에서 문제 풀어봤다는 거 알아두시면 뭐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요, 두 가지의 운동을 하죠. 첫 번째 자전이라고 하는 운동과 두 번째 공전이라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자전과 공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어, 얘들아?
자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자전이었고요. 반면에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누굴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바로 지구의 공전이었죠. 그래서 우리 자전으로 인한 현상에는 보통 하루와 관련된 거, 태양의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 이러한 것들이 자전과 관련이 있었고요. 공전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 바뀌는 이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어요. 태양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지만 지구가 도니까 태양을 가운데에 두고 지구가 도니까 마치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가 바로 태양의 연주운동이었죠. 자, 이때 태양의 연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구의 공전과 같은 방향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바로 태양의 연주운동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 마무리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개념 마무리 문제 쫙 한번 풀어보세요, 꼭. 자, 그래서 공전과 자전에 의한 현상들 특히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푸시면서 자전으로 인한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공전으로 인한 현상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달의 운동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달도요,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요. 무슨 운동을 했냐 하면 공전이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었죠. 달의 공전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이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음력 한 달을 주기로 회전하는 운동이 달의 공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전으로 인한 현상들이 또 마찬가지로 몇 가지 있었죠. 달의 위상 변화 있었고요. 일식과 월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달의 밝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양이 바로 달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자, 이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달이 쪼개지고, 실제로 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을 위상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때 왼쪽 반달은 하얀 달, 오른쪽 반달은 뭐 상현 달, 삭과 망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사교로 보이는지 막으로 보이는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면 여기 안에서 문제 용어 바꾼 거니까 쭉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태양 주위를 도는 8가지 행성들,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 주위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8가지 행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성들에 대해서 다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번 단원에 중요했던 거는요, 각각 행성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단원은 우리 수행평가 봤던 단원이죠. 수행평가 볼 단원이기도 하고, 그치? 자, 수행평가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단어는 크게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어려운 내용을 수행평가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단어는 쉽게 냈고요. 그냥 여러분들 각각 특징들 뭐가 있는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특징들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같은 것들은 다 이 개념 마무리 안에 있는 그림으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 마무리만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해놓은 특징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결국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지도 봤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일단 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용어들 같은 거 다 알아두세요. 이 용어들은 다 꼭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결국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지 또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요거 알려면 요 용어들이 뭔지 다 알려면 요것들 다 알아두셔도 되니까 요거는 한번 쫙 같이 정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막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마무리 안에서 문제 냈기 때문에 쭉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 태양 활동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시면 된다는 것만 전달을 드릴게요. 태양 활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지구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뭐 등등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물질, 혼합물질 단원이죠. 요거에서는 말 그대로 순물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 크게 나뉘었어요.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 순물질이다라고 했고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 섞여져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순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단소 물질이 있었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예시들 꼭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단소 물질, 화합물, 우리 혼합물 같은 경우에도 균일 혼합물, 불균 혼합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질 특성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뭔지 알아야지 뒤에 문제들 풀기 때문에 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뭐지? 개념 마무리 안에서만 문제 냈으니까 예시 같은 것도 다 개념 마무리 안에 있는 거 예시 그대로 따와서 문제 보기, 문제 그 객관식 문항들만 조금 용어 수정했으니까 쫙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시라고 강조했어. 그리고 요 그 개념 정리에 있는 요 예시들, 여기 있는 예시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밀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같아도 질량은 달라. 자, 우리 물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요, 질량만으로는 부피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던 개념이 바로 이 밀도가 되겠죠. 자, 밀도에 중요했던 거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밀도가 중요했어요. 이때 밀도가 큰 물질들은 아래로 가라앉았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위에 떠올랐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 마무리에서 문제 다 냈어요. 그래서 이 개념 마무리 예시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다 여기서 따왔으니까 보시면서 각각 어떠한 그림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다 해설하면서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리자면 선생님 밀도 같은 경우에는 밀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밀도 파트는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그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라는 것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확인하고 누가 밀도가 크고 누가 밀도가 작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용해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 물질의 특성이 되려면 얘들아 선생님이 반드시 요 세 가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질 특성이기 때문에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뭐 있었어요? 두 번째로,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각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 만약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은, 염화나트륨, 황산고리,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다 서로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값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온도에서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곡선 한번 같이 보면요. 용해도 곡선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물질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고, 기울기 값이 크면 클수록 가빠를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큰 물질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 안에서만 냈어요. 크게 어렵게 응용하거나 굳이 비꼬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들 꼭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것도 물질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양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유한 값 갖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겠죠. 자, 근데 중요했던 건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러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요. 순물질일 때는 어떠한 특성 갖고, 혼합물질일 때 어떠한 특성 갖는지는 좀 중요했어요.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했다. 자, 반면에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두셨죠? 자, 그래서 우리 소금물 같은 경우에 일정하지 않은 그래프 보였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기 때문에 일정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 같은 거 여기 요 예시 안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 냈어요. 요 그래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굳이 뭐 다른 그래프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꼭 한 번씩 다 해석해 보세요. 문제 푸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시험 범위 같이 한번 쭉 봤습니다. 크게 어렵게 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개념 마무리 푸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했고요. 제가 홍기쌤 문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쭉 풀어보니까 크게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에만 좀 충실하시면 아마 과학 시험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필평가 때 좋은 성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